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액티브 인프루언스 하이로드에서 이제 마지막 어, 7단원 부분, 3.7 부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앞부분에서 로우로드에서 저희가 이제 좀 이론이 좀 헤비한 부분은 많이 다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부분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좀 다른 지금까지 커그니티브 사이언스나 이 관련 분야들에서 가장 좀 대표적이었던 그런 theory들이 active inference와 theory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active inference가 어떻게 그 theory들이랑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래서 뭐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없고요. 그냥 좀 주로 이 세 theory가 무엇인지 소개드리는 거에 좀 더 많이 이제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소개될 이 세 가지 theory는 inactivism, 그리고 cybernetics, 그리고 predictive theories 이 세 가지. 먼저 inactivism부터 보겠습니다. inactivism이란 이제 한국어로는 행동주의라는 건데요. 이게 1991년에 이 신경과학자, 생물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바렐라라는 이 분이 만든 개념입니다. 이 인학티비즘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the manner in which a subject of perception creatively matches its actions to the requirements of its situation. 이게 얘기하는 것이 perception, cognition, 인지라는 것은 이 environment와의 액션, interaction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이, 이 theory가 나오기까지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전까지는 이 인지과학의 분야에서는 이제 마인드 컨디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perception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마인드와 environment를 좀 분리를 해서 보는 패러다임이 좀 되게 우세했었고요. 이제 예전부터 이 데카르트의 마인드 바디 듀얼리즘에서부터 온 이 마인드와 이 environment 그리고 바디와 마인드는 이제 아예 분리된 그런 객체로 이렇게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예로 이제 데카르트가 제시했었던 이 통속에 대해 예시도 있고요. 이제 이런 프레임이 좀 우세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않다. 결국 그 컨디션이 있으려면 body가 있어야 하고 body가 이 environment와 인터랙션을 함을 통해 이제 커넥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짤은 그냥 좀 재미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아이고, 내가 좀 더 큰 통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인악티비즘은 그런 식으로 이제 코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액션을 할 수 있어야 하는 바디가 있어야 하고 액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액션을 통해서 이제 액티브하게 센서리 데이터를 샘플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시기 좋게 이제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심포지움 때 박경동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그 실험도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흡을 내뱉을 때 좀 더 사람이 이 voluntary action을 훨씬 많이 하더라. 뭐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voluntary action, decision making이라는 인지 펑션이 이제 호흡 사이클에 이렇게 인발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inactivism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신경과학을 조금 공부를 해보셨다면 이제 요 인지 요 망막의 요 레티널 갱글리언 셀이라는 이 세포 스트럭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그 비전에서 이 바운더리를 디텍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 세포의 이 스트럭처, 이 구성, 이런 특정 그 스트럭처로 오리엔테이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운더리를 디텍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과 같이 이제 그 시각에서도 이제 애초에 이제 바이올로지컬하게 인버디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환경에 시각 시그널이 들어오는 거를 프로세싱 하면서 그런 식으로 커넥션이 일어납니다. 인악티비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흔하게 간단한 예시로 저희 뭐 예를 들어 그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가 갑자기 이제 머리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기억이 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간단하게 인악티비즘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인악티비즘이 어떻게 액티브 인퍼런스와 연결이 되는가? 이제 요 챕터에서는 이제 액티브 인퍼런스를 이 세 가지, 그러니까 theory를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로서 제시를 하고 연결을 짓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액티브 인퍼런스 측면에서는 이제 이 living organism, 인악티비즘은 living organism을 대상으로 cognition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규명을 하는 제시를 하는 그런 theory인데요. 그 living organism의 boundary를 이제 그 present 해줍니다. active inference. 이 마르코프 블랑켓이라는 이 저희 그,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living organism의 boundary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 free energy action이라는 이 여기에 보이는 액션 턴을 통해 가지고 이 environment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인터랙션을 하는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 inactivism, embodied cognition은 이제 active inference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 연구를 지금 진행 중인 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고요. 이제 이 마이클 앨런이라는 이 교수님이신데 예전에 그 UCL 웰컴 센터에서 계셨더라고요. 그 랩 이름 자체가 Embodied Computation 그룹이고 이제 프리스턴과도 이미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 논문 자세히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theory는 cybernetics. cybernetic스는 이제 이 1940년대에 로버트 위너라는 아주 유명한 이 수학자가 이름을 붙이셨고요. control theor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ybernetics의 정의는 science of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machine 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그 위너이라는 분이 원래 필드를 만드시기 전에 이 에어크래프트의 트래젝토리를 계산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이 머신이 인텔리전트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것이 어떻게 그 인텔리전트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는 머신을 만들 수 있을까? 인텔리전트 비헤이비어를 머신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까?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biological intelligence에서 이 인스피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필드가 좀 확장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 사이버네틱스라는 분야 자체는 이제 그 biological intelligence, animal intelligence와 machine intelligence
함께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것 자체는 이 인텔리전트 비헤이비어를 그 스스로 조절을 하고 이 인터널 스테이트를 센싱하고 그걸 통해서 그 인터널 스테이트를 변화를 주고 이런 그 피드백 룹을 통해서 이 스스로 오토 레귤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인텔리전트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시를 몇 가지 드리자면 이 저희 방에 있는 에어컨 시스템도 어떻게 보면 이런 피드백 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센서가 외부에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센싱, 이 internal state를 센스를 해서 그래서 이제 적정 온도보다 높으면 이제 에어컨이 틀어지고 그보다 낮으면 그럼 에어컨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internal state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센싱을 하면서 이 피드백을 self regulation을 이제 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ological하게도 이게 정말 정말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사실 거의 모든 biological 시스템을 그냥 사이버네틱한 프레임에서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나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 포토트로피즘이라고 이 플랜트가 이 빛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플랜트 안에 있는 억센 모레큘들이 이제 그 빛에 의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growth factor들이 이제 릴리스 되면서 셀이 좀 이렇게 길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빛을 좀 더 이렇게 향해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플랜트가 나는 빛을 쫓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 스테이트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이제 레귤레이션을 하고 이르게 되는 그런 시스템의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네틱스가 액티브 인퍼런스를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가 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self regulation 예 원하는 스테이트가 있고 그 internal state를 이제 internal과 expected를 끊임없이 이제 그 compare하고 discrepancy를 이제 calculate해서 이제 그 regulation을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이 이제 variational free energy calculation과도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피드백 룹을 만드는 것이 이런 그 액티브 인퍼런스 책에서도 자주 나왔던 이 제너티브 모델이 그 프리딕션 월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액션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센싱을 하고 이 피드백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Predictive Theories는 오리진 자체를 보면 1950년대쯤에 이 헬름홀츠의 Unconscious Inference라는 개념까지 이렇게 데이트백할 수 있는데요. 이 Unconscious Inference라는 거는 이 Visual Processing에서 그 의지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 인식할 수 없는 레벨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각 프로세싱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unconscious inference라고 부르는데요. 이 개념들이 이제 점점 develop 되면서 저희가 low-road 할 때 많이 배웠던 Bayesian brain 그리고 이 predictive coding과 같은 이런 predictive theories로 이어지게 됩니다. Bayesian brain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 그 뇌가 그 외부 자극 그 world를 볼 때 이제 저희 뇌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미 스스로 가지고 있는 prior를 통해서 그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prediction을 이제 실제
그 인풋과 비교를 해서 그 prediction updating, 에러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업데이팅하는 그런 방식으로 커넥션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predictive coding도 사실 비슷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prediction을 계속해서 만들고 이제 prediction error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고 그런 이런 theory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theory들을 predictive theory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의 예시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이제 옛날에 저희 인터넷에서 매우 뜨거웠던 논쟁이 이 파란색, 까만색이냐, 흰색, 금색이냐 하는 이 치마의 사진이 되게 논쟁이 많았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이게 오리지널 픽처이고, 그리고 밝기를 아예 높여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가 봐도 흰색, 금색으로 보이는 이게 되고, 그리고 밝기를 확 낮춰버리면은 이렇게 누가 봐도 파란색, 검은색이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사진을 봤을 때, 이 백그라운드 컬러, 이 라이팅이 이제 라이팅이 앞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느냐, 아니면 뒤에서 비춰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백그라운드에 비해서 지금 드레스가 더 밝을 것이다. 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백그라운드가 더 밝을 것이다. 라는 모델을 갖고 있는가. 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퍼셉션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비슷한 현상으로 또 이런 visual illusion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기둥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멘탈 모델에서는 이 기둥이 있고 그럼 옆에는 그림자가 비춰져 그림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A와 B는 당연히 다른 색깔일 것이고 그렇게 실제로 저희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은 A와 B는 같은 색깔인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전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다양한 오감, sensory acquisition 과정에서 또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맥거크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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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마 나나 가로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감고 들으시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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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사실 소리 자체는 바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시각적으로 봤을 때 입술이 닿지 않기 바, 때문에 바, 저희가 아는 이제 랭귀지 인터널 모델에서는 입술이 닿지 않으면 이 앞에서 바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바, 보면서 바, 들었을 때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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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다나 가 이게 좀 더 이제 가능한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외부에서 같은 스티뮬러스가 있더라도 이제 인터널 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프라이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스티뮬러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에러가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 바, 그래서 이건 Active Inference와는 사실 아주 큰 연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애초에 Active Inference Development 과정 자체에서 Predictive Theory에서 이제 액션 부분이 좀 얹어진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 Predictive Coding이 이제 Free Energy Minimization 이제 아주 그냥 Active Inference가 이렇게 develop 되면서 되게 핵심적인 그런 theory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 inactivism이라는 거는 이제 living organism의 cognition을 대상으로 이제 액션, cognition이 일어나는데 액션이 가장 중요하다, 액션이 필수적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Cybernetics는 Machine과 Animals에서 이제 intelligent behavior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피드백, 이 self-regulation이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predictive theories에서는 뇌 그 인지과학에서 그 brain이 그 세상을 어떻게 perceive 하는가, 그 이 survival을 위해서 그 세상을 perceive 그 세상을 internal하게 계속해서 perceive하고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액티브 인프루언스가 이거의 모두 상위 버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고요, 책에서. 그냥 이 세 가지를 그냥 액티브 인프루언스 차원에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책, 책 내용도 사실 그렇게 길진 않았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각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게 핵심적이고, 마트 인프루언스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간략하게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이버네틱스 관련해서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이버네틱스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로버트 위너라는 그 유명한 수학자이자 정치에 관련이 많이 있었던, 사회에 관심이 많으셨던 이제 학자셨고, 또 같이 하셨던 그 로스 애슈비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로스 애슈비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고, 또 사이버네틱스 운동에 사실은 굉장히 관련이 깊게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버네틱스가 어원 자체가 인공두뇌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인공두뇌를 다루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그 로스 애쉬비 같은 정신과 의사도 많이 참여를 하면서 사실은 계속해서 무시해왔던 인간의 마음이나 의식적인 내용이나 의식의 수준 같은 것들도 다루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 이게 좀 더 수학적이고 형식적인 걸 추구하시는 학자분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이게 점차 뭔가 기계를 설계하고 기계를 조금 더 적응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애니멀 인텔리전스나 아티피셜 라이프를 아예 계획을 했었는데, 점차 이제 머신의 서킷 디자인이나 컴퓨터라는 이제 그런 현대적인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어떤 결과물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실 현대 문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술들, 뭐 차량을 제어하는 기술들, 공정을 제어하는 기술들, 우리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사이버네틱스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프랑스 사조의 그 장피에르 듀피라고 하는 학자가 계신데, 제가 전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발표했을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 스탠포드 명예철학과 교수님이신데, 사이버네틱스를 실패한 역사라고 보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어, 네, 현대 인지과학은 그런 것들을 좀 반성해서 사이버네틱스에서 다뤘던 그런 형식주의를 또 포괄하면서 또 동시에 인간의 마음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적이나 비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네틱스가 뭐 현대 유명한 AI 이론의 사실 전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예고님께서 그 조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주셨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 세 번째 파트 하시는 분과 함께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은 인액티비즘과 관련된 내용들이나 프리딕티브 티어리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따로 다룰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티브 티어리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그 능동추론의 철학과 역사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프리딕티브 프로세싱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의식의 내용을 조금 잘 설명하고 인간의 착시 현상과 같은 의식의 내용이나 마음의 내용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는 이제 패러다임을 좀 다뤄주셨고, 또 마찬가지로 인액티비즘 같은 경우도 인버디드 티어리가 있는데, 사실 지금 AI에서도 굉장히 핫한 주제가 이 인버디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있어야 되고 몸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라서, 그 인액티비즘이 행화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걸 잘 다루고 한국어로 뭔가 잘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아직 본 적은 없고요. 근데 특히 이 인액티비즘과 관련돼서 유명하신 분이 이제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이제 교수님께서 아마 유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님의 유명한 저서 중 하나가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피노자가 이 몸의 중요성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 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 분으로서 좀 그걸 계승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마인드 바디 듀얼리즘에서 벗어나서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들은 이 마인드, 비헤이비어, 바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넥서스로서 통합체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된다. 라는 걸 이제 깊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프란시스코 바렐라 같은 분들도 그것들을 이제 신경철학적 관점에서 계승을 하셨고, 네, 안토니오 다마지오 교수님도 신경과학에서도 그것들을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도 관련이 깊은 내용인데, 말코 블랭킷이나 아니면 그 퍼셉션 액션 룹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그 몸과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또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 좀 따로 네, 분리해서 다루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